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색 있는 기보를 골라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굿초이스 K바둑 초점국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이상원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서 중국 선수들에게 아쉽게 우승컵을 뺏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가장 슬럼프에 빠진 대회가 아마 삼성화재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 중국에게 우승컵을 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한국의 박정환 선수나 신진서 선수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네. 또 오늘 바둑은 박정환 선수의 바둑을 준비했거든요. 그만큼 박정환 선수가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화재배에서의 빅매치 보내드립니다. 먼저 대회 정보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2018 삼성화재배는 중앙일보와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을 맡았고요. 2018년 9월 4일에 열린 32강전 경기입니다. 네, 대회 방식은 32강전은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네 선수가 한 조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두 선수가 올라오게 되고요. 16강, 8강전은 단판 토너먼트, 준결승과 결승전은 3번기로 치르고 우승은 3억 원, 준우승 1억 원의 상금이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구짜오 구단의 프로필입니다. 나이는 구짜오 구단이 더 어리네요. 네, 박정환 선수가 어느덧 좀 선배 기사 대열로 합류했고 그만큼 중국의 어린 기사들이 좀 박정환 선수를 위협하고 있고요. 2006년에 입단한 박정환 선수와 2012년에 입단한 구짜오 선수이고 자국 랭킹 같은 경우에도 박정환 선수가 부동의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데 구짜오 선수도 현재 랭킹 10위까지 올라오면서 네. 굉장히 정상급 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상대 전적 면에서 박정환 선수 앞서고 있지만 구짜오 선수도 한 판을 박정환 선수에게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그만큼 만만치 않은 선수이고요. 또 주요 성적으로 보더라도 구짜오 선수가 2017 삼성화재배 8강전에서 박정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사상 첫 세계대회 우승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선수이고 박정환 선수 역시 성적이 좋죠. 2018년 몽백카페 세계 바둑 오픈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세계 정상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선수와 디펜딩 챔피언 구짜오 선수가 만났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이번에 구짜오 선수에게 뭔가 무기를 좀 들고 나왔을까요? 네, 일단은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무결점 바둑이다. 네. 이렇게 좀 약점이 없는 그런 기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구짜오 선수는 여느 중국 기사들과는 조금 기풍이 다릅니다. 중국 기사들이 보통 실리를 좋아하기 마련인데요. 구짜오 선수는 실리 쪽보다는 공격적인 기풍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상대방의 공격력을 어느 정도 무마시키느냐, 이것이 오늘 대국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복수전 지금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초읽기 1분 5회가 주어집니다. 네, 구짜오 선수가 흑을 잡았고 박정환 선수가 백을 잡았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또 100번으로의 승률이 좋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균형을 중시하는 기풍이다 보니까 흑번보단 100번을 좀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 이 대국이 32강전인데 어떻게 보면 뭐 결승전 못지않은 그런 무게감이 실린 바둑이 되었고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단판 토너먼트가 아니라 더블 일리미네이션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32강전 같은 경우에 4명씩 한 조로 편성을 해서 네. 조를 8개로 나누고요. 그 4명이 같이 리그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1국을 1번과 2번, 3번과 4번이 대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승자가 이제 1, 2번 대국의 승자와 3, 4번 대국의 승자가 맞붙어서 또 그 승자 대결에서 이긴 선수가 2승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패자 대결에서 진 쪽은 완전히 탈락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긴 1승 1패 선수와 또 1승전에서 진 1승 1패 선수가 맞붙어서 이제 부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승리한 선수가 다시 16강에 오르는 그런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률이 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4인 리그전이다 보면 뭐 2승 1패로 3자 동률 이렇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더블 일리미네이션이라는 이제 승자와 승자의 대결, 패자와 패자의 대결로서 이제 동률이 나지 않고 깔끔하게 1등과 2등이 가려지는 그런 규정이고요. 이 방법이 또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이런 두 선수가 구짜오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우승 후보인데요. 첫 판부터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토너먼트라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더블 일리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판을 패하더라도 또 다음 대국에서 2연승을 거두면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죠. 32강전에서 박정환 구단은 같은 조 선수로는 천야오의 구단과 시바노 도라마루 7단이 같은 선수였어요. 네. 뭐 대진 추첨이 열리고 이제 죽음의 A조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이 선수들이 속한 A조가 정말 강력했는데요. 먼저 박정환, 구짜오, 뭐 세계대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고 천야오의 역시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워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게 세 명의 선수가 만났고 또 일본의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차세대 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포진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조가 편성이 됐습니다. 바둑은 결국 여기를 걸쳐가니까 또 구짜오 선수가 3-3 팠고요. 3-3 정석은 간명하게 처리가 됐고요. 네, 간명하게 처리하고 또 간명하게 처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양걸침이 좋기 때문에 일단 양걸치는 선택을 했고요. 예전 같으면 이곳을 끼우고 뭐 이런 정석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이런 데 두는 게 여기 한 점 잡히는 것도 좀 실리적으로 크고요. 또 한 점을 잡는 수뿐만 아니라 이 형태에서 백이 날일자를 달리더라도 이렇게 밀게 되면 뭐 타개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백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너무 손쉽게 살다 보니까 백에게 내준 실리만큼 흑의 세력이 그렇게 뭐 큰 위협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끼우는 수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맞고 이 정석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맞고 예전엔 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엔 이었는데 있는 것보다 호구 치는 게 이렇게 이 선에 호구 쳐서 두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느냐 해서 한 5년여 동안 이렇게만 뒀습니다. 여기는 있는 수는 좀 이상하다. 그럼 끊어지는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여기 있는 수는 이상하다고 해서 호구를 쳤는데 이제 이곳에 끊는 것은 뭐 막으면은 끊기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 뻗고 두 점을 내주더라도 이제 변을 차지해서 이제 실리가 좋다 이런 뜻으로 흑이 이렇게 많이 뒀거든요. 그런데 다시 최근에는 맞고 이제 호구 치는 게 약간 엷다. 그냥 백이 손 빼고 이런데 벌리거나 또는 이런데 밀렸을 때 약간 힘이 이 두 점에 힘이 좀 없지 않느냐 그런 평으로 인해서 최근에 다시 있는 수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수로는 이곳에 붙이는 또 최신판 버전이 있죠.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네, 역시 구짜오 선수는 끼우지 않고 막아서 두었고요. 사실 여기서가 좀 고민되는데 있는 수와 붙이는 수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호구 치는 수는 요즘 아예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네, 호구 치는 수는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좀 드물고요. 이 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조금 엷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이어서 두었고요. 이 형태에서는 뭐 자신의 돌이 좀 엷은 데를 벌려 두어야겠죠. 아무래도
뭐 이런 데를 벌려둘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한 점이 확실히 좀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엷은 이 돌이 조금 더 엷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칸을 벌려서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벌려두었고요. 그러면 흙은 상변으로 갈까요? 네, 일단은 이곳은 흙이 두더라도 일단 1, 2비전 좀 좋은 모양으로 벌려두었기 때문에 이곳에 다가서기보다는 상변 쪽으로 이런 식으로 다가설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곳 상변에서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구쭈아우 선수가 그전에도 중국의 강한 신예 기사로서 좀 각광받고 있었지만 가장 이 선수의 대표적인 성적은 역시 전년도 2017 삼성화재배에서 본인의 사상 첫 세계대 우승을 차지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 우승을 차지하고 본인이 얘기하기를 특별히 생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 선수가 98년생에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박정환 선수보다도 5살이 어린데 이 선수가 좀 자신감을 얻고 시합에 임하고 있고요. 이곳을 하나 어깨 짚어 두고 다가간 것은 여길 두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진행이거든요. 여기서 뭔가 흙의 보강을 보는 겁니다. 이곳에 백이 찌르고 나오는 약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교환 하나 해두고 이렇게 붙여서 두겠다. 만약에 이교환이 없다면 이 돌 자체가 없다면 백이 젖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돼도 이런 식으로 백 모양이 훨씬 좋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교환을 하나 해두고 이렇게 두려는 생각이고요. 상변을 먼저 간 뒤에 들여다본다면 백의 응수법이 좀 달라질까요? 네, 지금 만약에 이곳을 먼저 두고 어깨 짚었다면 받아두기보다는 백이 강하게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요. 또는 바로 찔러가서 뭔가 흙의 약점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해둔 교환이 일단 수순이 좋았습니다. 항상 교환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붙여서 두어갔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쩌우 선수는 조금 공격적인 기풍이고요. 박정환 선수는 그에 반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바둑을 구사하는데 뭔가 구쩌우 선수의 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박정환 선수가 어떻게 좀 대처해내느냐 이런 것이 오늘 바둑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박정환 선수가 2017년에 삼성화재배에서 구짜오 선수에게 32강전에서는 이겼거든요. 네, 근데 8강전에서 한 번 더 만나면서 네, 구짜오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서 우승을 차지했죠. 네. 그러고 보면 2년 연속 두 선수의 32강전 맞대결이고요. 이게 더블 일리미네이션의 어떻게 보면 묘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구쩌우 선수가 32강전에서 한 번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승리를 계속 쌓아가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년도 대회입니다. 일단은 흙의 자세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이제 벌려가면서 단순히 흙의 벌림의 의미도 있지만 이 백도를 좀 압박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여기서 박정환 선수 어떻게 둡니까? 이제 이곳 좌상기만 놓고 봤을 때는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하나 젖혀두고요. 건너붙이는 게 이 부분적인 맥점입니다. 그러면 찔러야 되죠. 그러면 끊으면 이 장면에서 이제 많이 보던 형태잖아요. 여기가 3-3 정석에서 많이 나온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둬서 좀 백이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신경 쓰이는 것은 흙이 이렇게 뻗어서 싸웠을 때 먼저 흙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백돌이 과연 쉽게 타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박정환 선수도 분명 이 변화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선택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상 쪽에 있는 백돌도 완생의 형태가 아니에요. 네, 이곳 우상 쪽이 뭐 아직은 이 안에서는 살아있는 형태 아니죠.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어 있기 때문에 뭐 좀 안정적인 형태고요. 아, 거기를 씌워갑니까? 생각지 못한 수인데요. 좀 중앙을 중시하는 바둑을 두겠다는 건가요? 네, 이 수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세 점을 뭔가 돌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박정원 선수는 그냥 중앙을 씌워가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진행을 하겠다. 자연스럽게 타개를 해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한 수가 어떤 박정원 선수가 상대를 의식한 한 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상대가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건 사실 이렇게 지켜서요. 실리를 많이 상대에게 내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탕웨이싱 선수와 대국을 했을 때 박정원 선수가 이렇게 두면 탕웨이싱 선수는 너무 좋아하면서 여기 둘 겁니다. 그러면은 실리를 일단은 많이 흙이 벌고 있어요. 바둑이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껴서 박정원 선수가 이 수를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상대가 실리형보다는 좀 전투적인 굿즈아웃 선수거든요. 그래서 실리를 초반에 좀 내주더라도 두텁게 처리하는 게 더 좋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박정원 선수가 역을 씌워간 걸로 보입니다. 탕웨이싱 선수는 또 전기대회 준우승자거든요. 네. 굿즈아웃 선수와 맞서서 굿즈아웃 선수가 2승 1패로 2대1로 우승을 차지했죠. 역시 일단은 흙도 벌려두었고요. 박정원 선수가 좀 두텁게 두려는 좀 모습이 보이죠. 이 자리는 여기 치받아서 두면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서 두텁게 정리를 해두겠다. 보더라도 실리는 좀 내줬어요, 상대에게. 하지만 두텁게 해두면 뭐 바둑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초반 기풍은 두 선수가 좀 뒤바뀐 모습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원 선수가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장면에서는 단순하게 여기 늘어서 두는 것보다는요, 조금 가볍게